이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가끔 엄마 또 누구한테 뭐 들었어? 뭐 어디 모임 갔다 왔어? 왜 그래 또 갑자기?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아 우리 엄마는 기준이 없구나. 누군가의 말에 굉장히 잘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엄마 굉장히 눈빛이 흔들리네. 이런 것을 아이도 느끼죠. 20년차 초등학교 교사이시기도 하고 두 딸의 엄마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유튜버 네. 그리고 강연자 다양한 시선으로 부모님들의 불안을 목격해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이 IMF 시대에 겪었던 학력이고 생존이었던 경험이 지금 부모의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하신 것도 인상이 깊어요. 살짝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는 IMF 그 시기를 학창시절 내내 거의 관통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굉장히 학업이 생존이었던 시대이기도 했어요. 윗세대들이 분명 안정적이었던 직업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을 직간접적으로 보기도 하면서 교대에 간 것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했었죠. 그 시대 상으로서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학교는 없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교대를 치열하게 사실은 들어갔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이제 흘렀잖아요. 네.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학력과 어쩌면 또 학벌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권력이 되는지를 또 느끼다 보니까 아이에게는 정말로 안정적인 그 무언가, 안정적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다, 이런 열망이 가득한 세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좀 더 잘 키우고 싶다, 더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 더 좋은 직장을 갖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열망들이 내가 뭔가 놓치는 건 없나,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해서 내 아이가 좀 뒤처지는 건 없나, 이런 불안감이 너무나도 팽배한 사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누구나 지금 세대의 부모라면 그런 시대상을 거쳤기 때문에 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기본적인 불안감, 누군가랑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는 좀 더 성공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좀 더 좋은 학교에 가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라는 학습이 된 세대라는 말씀이시죠? 몸소 경험을 했던 거죠. 네. 네. 현재도 아직까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부모의 불안이 결국 사교육 열풍을 만들고 7세 고시, 4세 고시라고 하죠. 조기 학습, 조기 영어, SNS에서 우리 애는 수학을 한 바퀴 돌렸다, 두 바퀴 돌렸다. 교실에서 필연적으로 아이들을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의 눈빛, 표정, 어제와 다른 그런 특별한 공기들, 이런 것들을 느끼는데 7세 고시, 4세 고시 이런 학업적인 부분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 또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가 아이들은 고스란히 가지고 옵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게 아이들은 한 20명 남짓 있잖아요. 아이들은 등에 가방을 메고 온다기보다는 한 가정의 문화를 메고 오는 듯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앉아있지만 그 아이들 뒤로 후광처럼 그 가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표정과 말투와 태도와 이런 것들 모든 내면에 부모님이 그냥 깃들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날에 아이가 굉장히 밝은 아이인데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가 오자마자 이제 엎드려요.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유심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보다 보면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아침에 기분이 나쁜 채로 이제 온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명확하게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어디 아파 괜찮아 이렇게 이제 아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침에 그냥 혼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애가 좀 빨리 안 챙겼다든지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지시대로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분명 부모님은 답답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정서를 고스란히 학교로 가지고 오거든요. 아이에 대한 그런 불만이라든지 불안한 그런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점심 먹기 전까지는 굉장히 처져 있습니다. 어.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아이들이 감정을 조절을 하고 본인의 정서를 본인의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 누군가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다. 영향을 많이 받는 가장 1순위는 부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설령 그런 마음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내 아이에게는 그게 많이 전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부모의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모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SNS상에 성공한 누군가의 사례라던가 유행하는 학습법 이런 것보다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가 우리 집만의 기준을 세워야 되겠죠?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네. 과거에는 만약에 불안하다라는 감정이 부모님에게 있었다면 내가 좀 모르는 건 없나? 너무 정보가 없는 것 같다. 정보를 갖고 싶지만 많이 받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면 요즘은 불안의 형태가 약간 바뀌었잖아요. 과잉 정보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이게 맞나? 정보 들 중에서 나는 지금 필터링을 잘하고 있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종류의 이제 불안을 만들어내는 것 같거든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많은 정보 과잉 속에서 이 말 들으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나는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안 하다 보니까 불안하고 누군가랑 자꾸 저울질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내 아이에게 딱 맞는 정보를 아이에게 더 좋은 무언가를 좀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정말 어느 순간에 휩쓸려서 내 아이가 생체 실험 대상도 아닌데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안 되면 또 뺐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1순위는 이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정보의 생산자가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잘 크더라. 나는 이거 했더니 효과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검증된 정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정보들은 여러 차례 검증을 하거든요. 이 워딩은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이것까지 굉장히 사사롭게 다 검증한 채로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는 사실은 빼놓을 건 없죠. 누군가가 본인의 단편적인 경험을 그런 정보는 좀 걸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정보들 사이에서 이것도 좋다고 하니까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이러기보다는 부모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필터링인 것 같아요. 필터의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과감 없이 아이에게 좋다는 거 다 투영하게 되면 그거를 소화시키는 거는 결국 아이의 몫이잖아요. 어느 날 엄마가 막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어디 따라가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보자 저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 이제 시작해야 된대 이렇게 했을 때 아이가 가끔 엄마 또 누구한테 뭐 들었어? 뭐 어디 모임 갔다 왔어? 왜 그래 또 갑자기?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아 우리 엄마는 기준이 없구나. 누군가의 말에 굉장히 잘 흔들리는 사람이구나. 엄마 굉장히 눈빛이 흔들리네. 이런 것을 아이도 느끼죠. 뭔가 뿌리 깊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기 전에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반추해 볼 필요는 있죠. 저희 책에서 특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사교육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요즘 밈이 제이미맘 나오잖아요. 사교육 필요하다. 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교육이 안 필요하냐. 그렇지만 반드시 세워야 할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사교육이 완전 배제되기란 굉장히 어렵죠. 그게 이제 학교 안에도 늘봄학교라고 여러 가지 그 정규 교과 이외의 과정들을 많이 개설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뭐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그건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너무 많은 선택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좋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그 인스타만 열어도 로드맵이라는 로드맵은 쫙 알려주고 있는데
그 네. 안에서 어떻게 이제 기준 있게 내 아이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아이에게 제공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에,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고, 그럼요. 그죠. 그리고 아이에게는 그 에너지 또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내 아이에게 필요한 무언가는 엄마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하나의 동그라미처럼 모양이 하나 있을 것이고, 아이의 또 원하는 그런 수요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무조건 그 교집합이 되는 부분은 시켜주자라는 그런 생각을 우선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